포토샵 2024 시작하기 강좌를 맡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포토샵은 미국의 그래픽 프로그램 전문 회사인 어도비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초기에는 스캐너로 불러들인 이미지를 편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많은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이미지 편집 분야의 대표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관련 URL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가지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능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어도비 공식 사이트에서 일반적인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무료 체험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경로로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크리에이티브 및 디자인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고 여기서 주요 제품 포토샵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설치할 프로그램에 이렇게 설치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여기서는 이제 무료 체험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료 체험판을 저희가 로그인 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카드 등록 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계약 해지를 한 다음에 꼭 계약 해지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체험판으로 설치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무료 체험판은 7일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과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재 2024년 4월 기준에서는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무료 체험판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30,000원 정도 과금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포토샵 기본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 설치 시에 저희가 기본적인 언어 세트는 영문으로 놓고 강의를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정이 여기 어도비 계정에 관련된 이미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이제 강의 해상도가 1280으로 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해상도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감안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도비의 새로운 생성형 AI 기능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기본 기능을 더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업 화면과 그 다음에 도구 패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새로운 창을 열기 위해서 자, 파일 뉴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 JPG나 아니면 포토샵 전용 파일 PSD 파일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픈 명령어로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창을 열 때 지금처럼 이렇게 파일 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은 새로운 파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도큐먼트가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뉴 도큐먼트에 관련된 이런 상자들이 뜨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크기, 그 다음에 리센트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크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saved, 저장된 그런 크기들, 포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러가지 템플릿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아트 앤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필름 앤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수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웹을 기반으로 수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여러가지의 그 템플릿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템플릿을 한번 열어보면
자, 모바일, 데스크탑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첫 번째 템플릿을 열어보게 되면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 포토샵을 까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깔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더 다른 템플릿을 찾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련된 웹페이지로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런 템플릿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프리 템플릿은 30일 정도의 템플릿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처럼 사용되고 있는 템플릿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기능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웹 화면에서요, 해당 화면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다양한 그런 옵션 창들이 뜨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프리셋 디테일이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대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저작된 이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명명된 이름이요, 저장 파일로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example 1번이다 라는 내용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른쪽에 이제 버튼에서 이걸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ith height 정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도큐먼트의 가로 너비와 그리고 세로 높이를 입력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의 상자에서는 단위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 화상 작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픽셀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쇄물의 경우에는 여기 센티미터의 수치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포인트나 피카 방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웹을 지정했기 때문에 픽셀 정보로 저장을 시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오리엔테이션은 방향을 뜻하고 있죠. 자, 페이지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트보드라고 되어 있죠. 아트보드라고 되어 있는 기능들은 저희가 이제 아트보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페이지를 진열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 구조가 되겠지만, 저는 이제 아트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웹페이지 근거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페이지 작성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내용들을 넘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컬러 모드라고 들어가 있죠. 컬러 모드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컬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적용 컬러들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회색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그 다음에 컬러 모드 같은 경우에는 RGB 컬러와 그리고 CMYK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에는 이제 컬러 모드를 설정할 때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그쵸, 일반적으로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CMYK 컬러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을 만든 후에도요, 우리가 이제 이미지 모드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은 비트 심도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자, 비트 심도는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의 최대 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본 설정인 8비트를 지정을 하고요,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레졸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레졸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모니터 해상도는 72 dpi,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 dpi 작업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픽셀 퍼 인치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dpi 용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옵션에서 이런 식으로 픽셀 퍼 인치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컨텐츠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백그라운드 컨텐츠라는 기능은 배경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화이트를 지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 버전 이후의 기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배경색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뜨게 되면 우리가 피커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커를 띄워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 색상들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컬러 프로필, 그죠? 컬러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색 공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색 공간에 따라서 많은 색상을 표현하고 양질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자,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색상과 앱에서 나타내는 색상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정 옵션인 지금처럼 컬러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정 옵션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옵션은요, 일반적인 옵션은 이제 지금 첫 번째 옵션, 여기 지정되어 있는 옵션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일반적인 옵션, 포토샵의 이전 버전에서는 지금처럼 위에 있는 옵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보시게 되면 픽셀, 어스펙트 레시오라는 기능들이 있죠. 여기서는 스퀘어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비트맵 이미지의 기본 단위인 픽셀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옵션대로 그대로 지정을 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어드밴스 옵션을 이렇게 닫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에 맞는 해상도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따라서 가로 세로에 따라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게 되는데, 자, 모니터 해상도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1280 정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800에 600 정도의 해상도로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 해상도가 지금 작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창이 열려서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들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포토샵의 작업 화면과 그리고 도구 패널에 대한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구 패널에는 작업에 사용하는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메뉴바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자, 메뉴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 메뉴바가 되겠고요. 상단에 있는 부분들이 메뉴바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작업에 필요한 명령들이 기능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명령들이 담긴 메뉴 화면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기능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지금 여기 윈도우 창에서 열 수 있는 그 포토샵 2024 버전의 최신 버전에 있는 기능들은 여기 지금처럼 제너레이티브 필이란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프롬프트 대화창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기능들, 저희가 이제 메뉴에 관련된 내용들은 클릭하게 되면 관련 메뉴들이 이렇게 뜨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옵션 바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옵션 바는 도구 패널에서 선택한 도구에 대한 옵션 설정 항목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초적인 이런 사각형 선택 툴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세부 기능들이 여기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 패널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도구 패널은 왼쪽에 있는 기능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줄로 이렇게 놓고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여러 가지 작업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동하거나 글자 입력, 그리는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공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트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작업 공간에 대한 이런 활용 방법이 좀 다른데요. 저는 아트보드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이렇게 사각 박스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를 저희는 캠퍼스라고 불러주기도 하고요. 도큐먼트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작업 공간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이런 벡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이 외부에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간단한 기능들은 이렇게 브라우저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내부에 있는 공간만 활용해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불러오거나 새로 만든 파일을 작업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구간은 저희가 패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구 상자와 함께 작업에 사용하는 그런 보조적인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 종류가 있고요. 메뉴바에서는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면 모든 패널 목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목록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떠 있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러면 떠 있는데요. 이때에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그런 패널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다시 한번 알아보면 상단에 있는 것은 이제 메뉴바, 그 다음에 옵션 기능, 그 다음에 도구 상자, 그리고 패널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 패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팅 과정들은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학습을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온 어도비 기능의 새로운 기능들을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인 뭐 단축키라든지 아니면 포토샵 소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이 포토샵에 있는 소스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보통 베이직 이그샘플 이라는 내용들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자, 여기서 포토샵에 있는 내용들을 여실 때는 그냥 드래그 드랍 방식으로 이렇게 타이틀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그러면 페이지가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서상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문서에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가 사용할 때는 이 타이틀 부분에 드래그 드랍을 시키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일반적인 패널들과는 조금 다른 성향의 것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제너레이티브 필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AI 생성형 도구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more 옵션을 한번 눌러보시면 그러면은 more 옵션이 나타날 텐데, 자, 이때는 제가 이제 대화 상자가 아래쪽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눌러보시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를 여기서 숨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의 위치를 재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핀바 포지션이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데요. 자, 핀바 포지션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러면은 바의 위치가 고정이 돼서요. 기능들과 함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는 이제 자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뷰, 자, 룰러라는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자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설정 부분에 있어서 보임 기능들을 설정하는 게 바로 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에 접근하실 때 모든 기능들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기능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을, 새로운 기능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따라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포토샵을 전혀 모르신다 이러신 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업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그래픽 강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생성형 AI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런 생성형 AI
이미지 편집 기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포토샵이 나온 이후에 가장 혁신적인 도구라고 불리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이런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정교한 편집 작업도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저희가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미지에 컨텐츠를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전에는 저희가 베타 버전을 사용해서 추가했지만 이제는 2024 버전부터는 기본적으로 정식 버전에서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업데이트가 된 가장 핵심 기능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미지를 저희가 열어놓고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일반적인 이런 패널들을 열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자, 불필요한 이미지를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가지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요, 이미지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선택 도구라고 하면 여기 있는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선택 도구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이제 뭔가 제너레이티브 필 도구 상자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여기 제너레이티브 텍스트를 입력하라는 바가 뜨고 있는데, 이미지를 지우려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제너레이티브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이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때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생성 기능들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스 패널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프리로딩 바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양이가 가려져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제거된 상황에 따라서는 세 개의 그 바리에이션에서 이렇게 다른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AI가 이런 것들을 채워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의 차이가 없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만족스럽지 않을 때,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는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 버튼이 여기 또 있죠. 여기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때 이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은 또 이렇게 3개 정도의 썸네일을 다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개 정도의 썸네일이 더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기능들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여기 아래쪽에 가보시게 되면 레이어 패널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래대로 복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여기 별표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기능으로 지금 구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된 이런 2024년의 버전에서는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옵션들이 되겠지만, 자, 포토샵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강의 내용들은 저희가 차차 채워갈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옵션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 구조, 레이어라는 내용들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을 가림으로써 원래 있는 레이어대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 기존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이미지를 전혀 다른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해당 레이어를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기능들이 없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원래 이런 프로퍼티스 패널에 대해서는 이런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쓰고 있는 도구에 따른 세부적인 옵션 사항이 됐었는데, 이런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에서는 이렇게 대화 상자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에 있는 기능들로는 기존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프롬프트 대화 상자에서 뭔가 대화창에 입력을 하게 되면 기존 이미지를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변경할 수는 없고요. 지금처럼 일정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능한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입력 단어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0단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이런 입력 단어들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영어로 입력했을 경우와 그리고 한글로 입력했을 경우에 그런 상황이 달라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기에 강아지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할 때는 이제 자동 입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체 텍스트 내용을 이렇게 지우시고 강아지 이렇게 작성을 하면요. 그러면 자, 여기 문단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라고 작성을 하시면 강아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강아지를 이렇게 찾아주고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기존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강아지 이미지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강아지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트 버튼을 또 누르게 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쵸, 뭐 강아지가 되는데 뭐 검은 강아지 아니면 흰색 강아지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요, 여기서 생성형 AI가 이런 기능들을 찾아서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흰색 강아지가 이제 뜨고 있죠. 그러니까 더 세부적인 요건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강아지 요건, 강아지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 강아지를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샵에 있는, 그죠?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의 레이어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선택 영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물론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장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PSD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기본 기능에 대한 내용들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두 가지 내용들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용들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선택사항을 조금 제거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택사항을 이렇게 지정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너레이트 필 기능에서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그냥 배경 이미지가 지금 해당하는 이미지를 지울 때 쓰는 그런 기능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여기에 대한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들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변경을 하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한글이나 영문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이미지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